제가 도서관에서 시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시가 먹고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신기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펼치니까 이런 시가 보이더라고요. 박점순 할머니가 쓴 시입니다. 제목 글. 시를 쓰라 하니 눈앞이 캄캄하네. 글씨를 모르는데 어쩌라고요. 이 시입니다. 단순한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른 또 시집을 보니까 홍선란이라는 시인이 쓴 건데 짧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 병소개. 용대리 꼬마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름이 뭐냐 물으니 아직 안 지어줬대요. 저것 봐. 아무것도 아닌 게 살랑대는 저것 좀 봐. 예전에는 저희도 그 냇가 가가지고 고기 잡으면 이렇게 조그만 물통에 들고 다니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이 감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이렇게 갖고 막 살랑살랑 되는 것을 구경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느껴져서 이 시도 갖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개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시집에 있던 건데 제목이 미니 시리즈입니다. 미니 시리즈. 느닷없이 접촉사고, 느닷없이 삼각관계, 느닷없이 시기질투, 느닷없이 풍전등화, 느닷없이 소천사, 느닷없이 재벌이세, 느닷없이 신데렐라, 느닷없이 승승장구, 느닷없이 이복형제, 느닷없이 행방불명, 느닷없이 폐암진단, 느닷없이 양심고백, 느닷없이 눈물바다, 느닷없이 무사기한, 느닷없이 갈등 해소, 느닷없이 해피엔딩. 16부작이 끝났습니다. 꿈 깰 시간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시가 좀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프로그램 운영자와 교수자에 대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따로 프로그램 운영자와 교수자에 관해서 먼저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등 전반적인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한국 평생교육은 고령화 사회와 미래 직업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갈수록 평생교육에서 성인 교육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방 시대가 소멸 위기가 될 정도로 좀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이런 위기와 맞물려서 지역 기반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에서의 평생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습자의 부담을 또 줄이기 위해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모델을 도입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와 교수자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나아가서는 프로그램 질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 분석 및 기획하기, 지역사회 및 학습자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 실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나 교수 자료를 준비합니다. 운영 및 관리, 개발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학습자를 등록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이런 운영 전반을 관리합니다. 평가 및 개선,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개선하고 또한 다음에 연결되는 프로그램에 반영합니다. 학습자 상담 및 지원,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개발에 의한
개발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돕습니다. 교수 업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즉 평생교육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교육사는 국가자격증으로 관련 과목을 일정 이수야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2급 같은 경우는 교과목 30학점 이상,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 3급은 관련 교과목 21학점 이상, 필수 5과목, 선택 2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자 다음에 교수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 교수자,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사람이죠. 수업을 하는 사람은 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그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주요 역할은 강의 및 지식 전달, 해당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강의를 진행합니다. 학습 촉진,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도모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 및 소통, 피드백 제공. 자격요건은 교수하는, 학습하는 강사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역량들이 요구됩니다. 전문성,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수 능력, 가르치는 전달 능력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학습자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평생교육 마인드, 이 평생교육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마인드가 평생교육 가치를 이해하고 학습자들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 강사를 양성하고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등 특정 분야의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해서 교수자를 양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의 역할. 첫째,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점검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파악과 도움을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운영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상황 점검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셋째, 장소와 시설을 구비하고 또 상태를 유지하고 작동되도록 하고 수업이 실시되도록 조력합니다. 넷째, 타 기관과 연계를 모색하여서 동시에 조직 내에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섯째, 프로그램이 시작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합니다. 여섯째, 종결 후에 계속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을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이런 피드백을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의 역량입니다. 소크는 운영 관리자가 갖춰야 될 자질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능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말합니다. 둘째, 정치적 관계에 대한 대처 능력. 이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셋째, 윤리적 영역.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측면과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김진화는 또 기본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관리 역량. 운영하는 사람은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둘째, 업무 추진 역량.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대인관계 역량. 그 관련된 관계자들끼리의 소통을 협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넷째, 정보 활용 역량. 정보 활용 역량은 기본 역량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으로 학습자 관리 지원 능력,
강사 관리 지원 능력, 홍보 마케팅 능력, 학습 시설 매체 관리 능력, 관리 운영 모니터링 능력, 학습 결과 인증 관리 능력, 평생학습 예산 관리 집행 능력, 홈페이지 관리 능력 등 8개의 역량을 김진환은 제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8개로 나와 있는데 김진아가 말하는 8개 방금 말했던 학습 관리 능력, 강사 관리 능력, 홍보 마케팅 능력, 시설 매체 관리 능력, 관리 운영 모니터링 능력, 학습 결과 인증 관리 능력, 평생학습 예산 관리 능력, 홈페이지 관리 능력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자입니다. 교수자의 중요성은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교수자, 촉진자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실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뽑을 때 타 기관이나 타 프로그램에서의 피드백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지루해 했는지 아니면 뭐 재밌어라고 했는지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지 지루하고 딱딱했다, 너무 좀 구식이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고려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교육 과정의 전문가의 역량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많은 것과 가르치는 능력은 다릅니다. 이 말은 아주 공감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잘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수업 기술이, 스킬이 중요합니다. 학습 스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배우는 사람들이 쏙쏙 잘 알아먹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강사, 교수자는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수자의 역할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자는 학생들하고 친밀감, 라포 형성이죠. 라포 형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친하지 않고 딱딱하고 좀 거리가 멀면 심리적 거리감이 있으면 학습에도 관심이 없게 마련입니다. 마치 그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은 잘 듣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자의 효율적 행동과 비효율적 행동. 효율적 행동은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학습자에 관심 있고 언제나 즐거워 보이고 교실에서 화를 내지 않고 함께 유머를 발휘하고 잘못이 있으면 학생들 앞에서 인정하고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칭찬하고 이런 것이죠. 비효율적 행동입니다. 실증나 짜증나듯이 가르치고 학습자에 관심이 전혀 없고 침울해 보이고 염세적이고 화를 내고 심각하고 진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을 편애하고 인내심이 약하고 학습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조롱하고 학생들과 간격을 두고 대하고 개인의 신상 문제에 관심이 적고 학습자들을 칭찬하는 경우가 없고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과 자주 마주치는데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고 또 오히려 학생들에게 뭔가 학생들이 커피를 저한테 권한다든지 할 때 오히려 제가 커피를 권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 느끼게 됩니다. 교수자의 효율적 행동과 비효율적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성취가 나쁘더라도 성실성은 인정한다. 타인의 반응을 받아들인다.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준비를 철저히 한다. 전체 계획 속에서 항상 융통적이다. 개개인의 요구와 다름을 인정한다. 학습자 스스로 공부하고 평가하도록 고취한다. 야단을 위험있게 긍정적으로 친다. 도와준다.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교육 성취가 나쁘면 그의 성실성까지 의심한다. 타인의 반응을 거부한다. 학습자들을 제대로 격려하지 못한다. 교육 준비에
불성실하다. 교육을 계획대로 하나 유연성이 없이 실시한다.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 자료와 방법에 관심이 적다. 설명이 모호하고 시범이 불분명하다. 책자에도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의 내용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 자율적인 학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잔소리가 많고 조롱한다. 도와주는데 인색하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수자의 역할입니다. 타인 주도적, 교수 학습자 상호작용은 타인 주도적, 자기 주도적, 상호 주도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타인 주도적 교수자 역할은 전문가, 기획자, 강의자, 자기 주도적은 격려자, 자원인, 관리자, 상호 주도적은 멘토 역할, 학습 동반자, 개혁자, 실천가, 연구조사자, 모델링, 이런 교수자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습 분위기 유형에 따른 분류입니다. 호의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학습 내 집단 간의 분위기가 호의적인지 배타적인지에 따라 유대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간접적 또는 직접적. 상호작용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따라 학습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열정적 또는 소극적. 교수자가 수업 주제에 대해서 열정적인지 아니면 소극적인지에 따라서 학습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조직적, 비조직적. 교수자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학습 과정을 운영한지 따라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수자의 역량입니다. 놀지의 평생교육자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촉진자를 구분할 때 역량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학습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숙달,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능력, 학습자 자기주도성을 증진하는 능력, 교육 방법 및 교육 자료의 선정 능력. 내용은 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놀지의 평생교육자 역량 중에 프로그램 개발과 구분해서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그다음 행정가로 구분할 때 역량입니다.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는 능력, 프로그램 실용자로서의 능력입니다. 예산을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능력,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평생교육자 역량 중에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수의 역량입니다. 평생교육자가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교수자는 실제 그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크랜튼의 평생교육자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랜튼의 평생교육자 역량은 교수 학습 기획 역량, 교수 학습 실행 역량, 교수 학습 관리 역량, 교수 학습 지원 및 촉진 역량. 브룩필드의 평생교육자 역량입니다. 학습을 유도하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또 교과 과정 개발에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능력, 학습 요구 진단에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능력, 학습 목표를 수립하는 데 격려하는 능력, 자원을 파악하고 성취 전략을 개방하는 능력, 학습자의 학습계획 실천을 지원하는 능력, 학습에 대한 질적평가에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능력. 녹스의 평생교육자 역량입니다. 평생교육 영역 전반에 대한 인식, 성인학습자와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관계를 통한 창의적 실천에 대한 숙달,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보스키의 평생교육자 역량입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참여 유형에 대한 이해, 학습 요구에 대한 이해, 거의 반복적인 내용이 다시 계속 반복됩니다. 다양한 교수 방법론에 대한 숙달, 의사소통 능력, 경청 능력, 개방성, 자료 활용 능력, 거의 중복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해당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육 콘텐츠를 목표에 맞는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셋째,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기초로 학습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윤리의식은
그 교수자의 그 인성, 인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프로그램 실시하는 분들의 그 개인정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가 요즘은 대두가 되고 있어서 개인 이름 또한 주민번호는 당연하고 전화번호까지도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된다. 이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 강사의 선정 기준, 프로그램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나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여과 프로그램은 강사 자질에 많은 제한점을 두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그 필요 자격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이 많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지만 관련 자격증이 없을 때는 그 강사가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리 강사인데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미술 관련 자격증이 있고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경우는 미술 치료를 위한 푸드 테라피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선정할 때 그 강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런 외부 강사 선정할 때 필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사의 자질. 강사는 일단 경력이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 프로그램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견서, 추천서 이런 것도 평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를 뽑을 때 서류를 살펴보면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그 필요한 자격증은 뭐 한 개 정도 있는데 나머지 필요 없는 관련 자격증이 많이 있다. 그러면 큰 도움은 사실 선발할 때 도움은 되지 않지만 이분이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구나 이런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격증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용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적자원 중에서도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적자원 중에 한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도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는 조력자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의 특성입니다. 첫째,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 자, 내용은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자발성. 대가를 위한 활동이 아니고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도우려고 참여하시는 분들, 또 보수를 받지 않고 그 어떤 봉사활동 개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공익의 목적으로 타인을 더불어 가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 또 잠깐 왔다가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사전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어떤 사전교육이냐면 그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입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안전사고가. 그래서 특히 불을 사용하는 활동을 할 때는 더군다나 더 두 번 정도 더 강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불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요리를 한다든지 요리를 할 때도 요리 프로그램 중에 버너를 사용하는 활동을 할 때는 매우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나고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지 자원봉사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간다든지 하면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또 뭐 수영을 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야외 활동은 반드시 안전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그램 운영조와 교수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